오늘은 삼각수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야의 고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헤어지기 전에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차트를 연구해 보세요.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시황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주포의 핸들링도 차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주가 변동의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 보세요. 차트 연구가가 결국은 이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밤낮으로 차트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아직 저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은 주포의 핸들링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각수렴 안에 주가 변동의 핵심적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삼각수렴만 잘 찾아내도 어마무시한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 삼각수렴 매매법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수렴 매매법은 월봉, 주봉, 일봉, 분봉에서 모두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삼각수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주인 라이콤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삼각수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의 삼각수렴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이 완성되고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또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형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역시 이 캔들이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동시에 5일선에 올라타기 시작한 캔들입니다. 제가 추세선 매매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추세선 매매법으로도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이 또 나옵니다.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타점이 되는 캔들이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이번에는 타점이 되는 캔들이 확연하게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 끝에서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를 할 때, 삼각수렴 끝에서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탈 때, 삼각수렴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뜰 때,
삼각수렴 끝에서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결코 매매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삼각수렴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삼각수렴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각수렴을 찾아내는 안목을 기르게 되면 타점들이 탁탁 눈에 잡힐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5일선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5일선을 다시 돌파를 합니다. 또다시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이를 보통 와리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원들을 지워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리가리를 하면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심장박동을 펄스로 나타내주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이 펄스가 멈추어지면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 기구에 나타나는 펄스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가가 요동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힘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전조현상입니다. 화산이 분출되기 전에 지진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지금 캔들들이 지진의 진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펄스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곧 화산 분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삼각수렴만 잘 찾아내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가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힘의 분출이 예고된 자리, 즉 삼각수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봉입니다. 쌍봉 이후 하락이 시작이 되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후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삼각수렴입니다.
더 잘 보이게 검은색으로 선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캔들이 5일선을 탄 것도 보입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삼각 수렴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자리입니다. 삼각 수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변화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주가도 없고 내려가기만 하는 주가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갔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앞에서 큰 상승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동의 힘이 길고 긴 하락 추세에서 모두 상쇄가 되었습니다. 9대16이라는 황금 비율에 따라 길고 긴 조정 기간을 거치며 상승 파동의 힘이 상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삼각 수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삼각 수렴이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를 암시해 줍니다. 그 자리가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서 삼각 수렴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추세로 보아 충분히 돌파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파동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힘의 분출이라는 문구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파동을 그리며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그러다가 힘의 분출이 일어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삼각 수렴의 꼭지점 부근입니다. 상승 과정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형성되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요령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삼각 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면 예측샷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권을 기준으로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한 자리입니다. 즉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후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힘의 분출이 하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하향 돌파가 나오고 나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파동을 그리며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락 파동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와리가리 패턴이 보이면 경계심을 높여야 합니다. 언제든 하락 파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볼벤 하단선에 바짝 달라붙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캔들이 5일선에 안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추세선 돌파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발생한 거래량은 각각 45만 주, 24만 주, 36만 주입니다. 어제 최저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 다시 최저 거래량 뒤에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주포의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누가 보아도 과대 낙폭입니다. 주가가 서서히 완만하게 빠진 것이 아니라 급격한 각도로 쭉쭉 빠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밑으로 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다는 것은 주포가 살짝 간을 보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초고수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고수는 눌림을 좋아한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고수는 과대 낙폭을 좋아한다. 고수는 공포에서 사서 환희에 매도한다.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최소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야 겨우 타점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주포놈은 이렇게 개미들이 예상 못한 타이밍에 급반등을 시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진 자리.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급반등 이전에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습니다.
삼각수렴은 주포의 개미털기 과정을 잘 나타내줍니다. 주포는 급등을 시키고 나서 길고 긴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 과정이 삼각수렴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저항에서 밀리고 있네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어지러워 표시들을 다 지우고 저항 라인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쪽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한 것이 보입니다. 더 앞쪽에서는 이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그 위에 저항에서 밀리자 흘러내렸습니다. 상대적 거래량으로 따져도 이 라인을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항 라인 돌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한 방에 뚫어야 합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이 종목이 속한 섹터가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 캔들이 많이 보입니다. 매집봉들입니다. 주포가 급하게 매집을 한 흔적들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종목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포가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포가 급하게 작업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갑자기 매집봉들이 대거 출현을 합니다. 둘째, 주가가 서서히 완만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뚝뚝 떨어지는 과대 낙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는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최근 발생한 매집봉들을 보고 주포놈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될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의 삼각수렴은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삼각수렴의 상향 돌파가 나와야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금 상황처럼 바닥권에서의 삼각수렴은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를 하지 못해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매집봉들입니다. 하락 추세 중간중간 등장한 매집봉들이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갑자기 연속적으로 매집봉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포놈이 이렇게 급하게 매집을 한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있다 라고 느끼고 삼각수렴의 꼭지점 부근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주포가 급등을 시키는 자리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다릅니다. 또 트레이더마다 사용하는 보조 지표도 제각각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론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삼각수렴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급등 패턴을 찾아내는데 그 다른 어떤 매매 기법이나 보조지표 활용법보다 더욱 확실한 것이 삼각수렴입니다. 급등은 거의 예외 없이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후 등장을 합니다. 매집봉들을 통해 주포가 본격적으로 핸들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과감하게 타점을 잡아내면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 매매법이야말로 트레이딩의 최고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 삼각수렴을 탁탁 잡아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삼각수렴만 잘 찾아내게 되면 이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일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5일선이 마치 한 마리 용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이 부분을 낙타의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봉 낙타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봉 낙타의 등에 있는 두 개의 혹입니다. 이 낙타의 등이 보이면 다음에 낙타의 머리 부분이 나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네요. 낙타의 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낙타를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린다고 그렸는데 낙타가 아니라 무슨 공룡같이 그려졌네요. 여하튼 이 낙타 형상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공룡 아니, 낙타 그림은 지우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지, 즉 낙타의 목과 머리 형상이 등장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삼각수렴 안에서 5일선이 쌍봉을 그려내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낙타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각수렴입니다. 앞쪽에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도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또한 이처럼 상승 과정에서 힘의 분출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며 낙타 형상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삼각수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삼각수렴이 우리에게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탁탁 보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사랑해야 합니다. 차트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트의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차트 연구가가 되어야 이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제 귓전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 연구가가 되셔야 합니다. 차트 분석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은 결국 차트 분석가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조작입니다. 자연스러운 주가의 흐름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개양아치, 바퀴벌레, 주포 새끼들이지요.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주포놈이 손을 털고 나갈 때 발생하는 캔들의 모양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것이 보입니다. 주포놈이 빠져나갔다는 흔적입니다. 주포놈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주가를 끌어올린 후 개양아치 바퀴벌레 새끼들이 개미들을 털어먹은 것입니다.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개피를 보게 됩니다. 매물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꼭대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런 악마 새끼들과 우리는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포놈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 물량의 반 정도는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이 주식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시들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놓고 보니 삼각수렴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삼각수렴은 급등을 잡아낼 수 있는 자리이기에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